성경은 쉽다. 안녕하세요. 성경은 쉽다. 우리가 성경은 쉽다에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 유심 논증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주제인데요. 주제가 뭐죠? 이번 주제가?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네.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되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 증거가 된다. 강력한 근거가 된다.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주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 스쿨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DL 스쿨에서 초등부 고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결 강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주론적 논증을 했었고요. 사실 그 논쟁했던 게 초등학교 고학년들과 중학생들이 듣고 이해하고 하는 주제들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주제가 어른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낯선 주제들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만화책이나 과학 만화나 이런 데 보면은 쉽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논증하고 네. 하는 작업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유익하다.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감동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뿌듯하시겠어요. 네. 감사할 따름이죠. 네. 네. 자, 오늘은 그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를 그 유신 논증에 있어서 두 번째 논증, 네. 설계론적, 목적론적 논증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정말 과연 우주는 우리가 빅뱅을 딱 들어보면 빅뱅은 폭발을 하면은 그렇죠. 그냥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네. 터질 것 같잖아요. 우리 콜라 터트려봐도 뭔가 질서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 폭발 현장 이런 데 가면은 네, 이 원래 있던 질서도 다 파괴되지. 네, 사실 어떤 새로운 딱 정교한 질서가 만들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폭발한 그것이 지금 우주의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죠. 만약 그렇게 시작되어졌다고 네, 네. 한다면 네. 그런 형식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우주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네. 근데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폭발을 누군가가 우주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네. 이 폭발을 일으켰다면 음, 이 폭발을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여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이 아주 이 딱 정확한 값을 가지고 서로 아주 정교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미세하게 조정해 놓는 미세하게 조정한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논리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콜라가 폭발할 때 막 이렇게 물방울들이 막 튀어나가잖아요. 네. 그때 물방울 하나하나가 가져야 되는 값, 그러니까 딱 정확한 무게, 정확한 질량. 질량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만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빅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뱅은 곧 무질서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인들이 빅뱅을 이제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 있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세팅돼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이거 무질서하게 형성된 우주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면 일반적으로 무질서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갖는데 우주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가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빅뱅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취해 올 때 꼭 그런 무질서한 폭발 현상을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아주 작은 한 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게 마치 폭발처럼 폭발적인 속도로 우주가 이 시작점에서 확장해 나갔다. 이걸 빅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또 그 속도 가지고 그 와중에 엄청난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빅뱅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우주가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빅뱅은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네.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 원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물주. 네. 네. 조물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물주 전능하신 조물주가 시작했다면 당연히 그 결과는 질서 있어야 한다. 네. 그러면 우주가 정교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증거들이 있나요? 이제 이 설계론적 목적론적 논증이라 그러죠.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걸 이제 주장하는 이제 주장을 좀 같이 살피면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논증을 이제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대전제가 뭐냐면 모든 설계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설계된 것이라고 하는 건 혹은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설계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면 시계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누가 이거를 우연히 갑자기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 이거 우연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모든 설계된 것에는 설계자가 있다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제를 갖고 우리는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주가 아주 고도로 설계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그 근거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면 그 우주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우주가 고도로 설계되어져 있는 그 증거들. 그렇죠.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되어져 있다. 우주가. 우연과 무질서함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질서 있게 설계되어져 있다는 증거들을 이제부터 저희가 증명해야겠죠.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어디서 이거를 출발하고 싶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빅뱅 이론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빅뱅이라는 거는 아주 높은 밀도와 아주 높은 온도 그리고 아주 많은 에너지를 가진 한 점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마치 큰 폭발처럼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는 걸 빅뱅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뭐 중력이라든가, 뭐 전자기력, 뭐 자석의 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힘들 외에도 많은 힘들이 있고 과학자들은 이 힘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힘들의 어떤 뭐 수치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주 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 상수들이 아주 정확한 아주 좁은 범위의 값을 가져야만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지금의 우주 형태로 팽창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상수라는 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있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값이다. 네. 예를 들면 이 뭔가 물질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팽창해 나가는데 이 가운데는 이 물질들 사이에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이 순간 물질들이 존재하자마자 만약에 중력이 너무 컸다면 그럼 퍼져 나가기도 전에 그 찰나에 다시 확 붙어버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확장되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힘과 서로 반대되는 이 확장력, 말하자면 이게 팽창 속도. 이 팽창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있어야만 우주가 팽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 팽창 속도가 너무 컸더라면 어떤 두 물체도 서로 달라붙지 못하고 그냥 우주는 그냥 아주 수많은 파편들로만, 그래서 은하라든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뭉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는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확장된 것과 동시에 그 안에는 은하나 별들이 서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면서 뭉쳐 있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중력과 팽창 속도, 이 두 가지 값 사이에 굉장히 절묘한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네. 팽창 속도와 중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팽창 속도가 지금보다 낮았다면 터질라 그러다가 떡이 되는. 그렇죠. 떡이 되는. 네. 그리고 팽창 속도가 너무 빨랐다면 네. 다 그냥 콩가루가 돼요. 콩가루가 된 거죠. 그래서 뭉칠 수가 없고 네. 우리 디딜 수 있는 땅도 없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뭉쳐 있고 어떤 부분은 퍼져가고 있는 퍼져 거잖아요. 있고. 네. 이게 절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은하를 이루었다는 것은 네. 서로가 그 이제 중력을 해서 서로 이제 서로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거리를 조정하면서 네. 있는 거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게 멀어져 가고 있는 별들이 있는 네. 거고, 그런 거죠. 그 맞아요. 값이 정교하지 않았다면 음. 지금의 우주가 형성이 안 됐을 거고, 특별히 이 태양계도 이렇게 형성이 안 됐을 그렇죠. 거고, 이 지구도 이렇게 형성이 안 안 됐을 되었겠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값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속도로 아주 정확한 값이어야만, 그게 조금만 틀어져도 지금의 우주는 탄생할 수가 없는, 그렇게 정확한 값으로 조율이 되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네.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요걸 이야기하려면은 우주가 영원부터 정교하게 그냥 이 상태로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고,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면 빅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빅뱅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주 그 빅뱅의 강력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주가 아무 의미 없이 네. 막 퍼져나가고 있으면 네, 그렇죠. 빅뱅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될 텐데, 네. 이 두 개가 모순되는 것처럼 딱 들려요. 맞아요. 근데 모순이 안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네. 시작도 하나님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네. 그 정교하게 구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이 두 개가 이제 모순이 되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네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주장들을 하시죠. 이제 무신론자 과학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치. 그래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네. 수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우주가 예, 되어질 아주 빅뱅이에서 우연찮게 우연찮게 우연찮은 가능성 네. 10의 138제곱 분의 1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10의 얼마라고요? 10에 138 승 제곱. 굉장히 옛날 분. 10에 예, 제 138 목소리가 이렇게 젊어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예. 10의 138 제곱. 그걸 제곱한 것 분의 분의 1이다. 1이다. 그러니까 0이 지금 138번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0이 138. 138번 중에 한 번? 네. 또 아니잖아. 그렇죠. 뭐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거의 0에 수렴한다. 네. 그러니까 0의 뭐 수렴. 이런 것도 아니잖아. 138번 폭발이 일어나면 이런 네.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죠. 그럼 138분의 1인 거고.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확률이네요. 그거를 이제 우연이라고 아.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네. 아.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현재 현대 과학을 가지고 네. 밝혀낸 것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알려진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10의 138 제곱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고, 지금 현대 과학이 다 밝혀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 또 들어가야 되니까 더 변수가 들어가야 지금, 되니까. 지금 뭐 밝혀진 게 한 122가지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그걸 따져봤을 때 10의 138 제곱분의 1이거든요. 근데 뭐 하나가 더 나온다. 그러면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난다. 138보다 더 곱해야겠죠. 네. 이제. 그러네요.
야, 그러면은 빅뱅과 이 우주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네요. 진짜 누군가가 딱 그 목적을 가지고 어. 딱 이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정확한 값으로 음. 조율하고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게 이 설계해야만 지금의 이 우주가 탄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은 인간 중심 원리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치 우주가 처음 폭발할 때부터 이 오랜 시간 후에 인간이라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초기 조건들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치로 정교하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인간 중심 원리라는 단어로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현재 이 우주 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고 있는 최근의 설명들이에요. 그렇죠. 뭐 이건 관측이 되는 것들이. 그렇죠.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건가요, 지금? 뭐 더 할 수도 있고요. 큰 틀을 제시한 거고. 그렇죠. 아직 이게 안 들어간 거죠? 안 들어간 거야. 아직 안 들어간 아직 안 들어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 부합하는 예. 조건들이 뭐가 있냐라는 있냐.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122가지.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뭐 먼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가지. 아, 그러니까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졌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증거가 122가지가 지금 과학계에서 발견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발견되어 있다. 그거 뭐냐면 인간 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네. 또 우주가 이러한 모습과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그 근거 이러한 모습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현재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된 그 조건들. 조건죠. 그 조건이 122가지다. 네. 이것도 몇 년 전 거니까 더 될 수도 있어요. 몇 개 더 밝혀졌을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는. 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122가지를 다 다루면 힘들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그래서 몇 가지만 중요한 3-4가지 정도만 네. 다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네, 뭐 이제 몇 가지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우주가 이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아까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살짝 그걸 다루긴 했어요. 우주 팽창 속도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이 팽창 속도가 이 정도로 유지되지 않았다면 혹은 그때 그 속도와 지금의 이 속도로 이렇게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우주와 이 지구는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그것 외에도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은희 목사님께서 네. 몇 가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맨 처음에 이 우주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꺼내보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 우리가 막 중고등학교 때 과학책에서 화학책에서나 보던 이 주기율표 기억나시죠? 이 맨 처음에 이 큰 빅뱅이 일어났던 맨 처음에는요. 그 조건 안에서는 발생할 수 있었던 원소가 수소 그리고 헬륨 원소 기호 1번, 2번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밖에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원소 말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팽창 속도와 이 중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너무 빨리 퍼져나가지도 않고 또 너무 중력이 커서 다 떡이 되어버리지도 않고 아주 절묘한 속도 가운데 여러 가지 은하가 생성되고 별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 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핵반응 태양도 지금 이 핵반응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별 안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을 통해서만 그 이후의 원소 이 기호 번호들 뭐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원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이 우주 전체를 가지고만 보더라도 아주 정교한 값으로 조율이 되어야만 지금의 우주 형태가
가능했던 거죠. 은하라든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규모 혹은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몇 개나 혹시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천문학자들이 이제 내놓은 수치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수천억 개 은하. 네, 은하만. 근데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약 수천억 개. 이 수천억 개는 우리 은하에? 우리 은하 안에만. 애매하니까 수천억이라 그런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만 태양과 같은 항성, 그러니까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잖아요. 항성은 스스로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는데 태양이 유일한 항성이 아니라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천억 개. 그게 다 모이면 우리 은하가 되는 거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이 떨어진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죠. 그런 것과 같은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것 같은 은하의 숫자가 약 수천억 개.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도 우리 태양계 안에도 이 여러 몇 개의 행성들이 있고 그 행성 가운데 하필이면 지구라는 행성이 있어서 이 지구가 이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아주 기가 막힌 생명체가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지구가 딱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요, 이 우주는 생명체의 친화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혹시 영화 그래비티? 그라비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비티. 네. 저는 이제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한글을 그대로 읽은 것이고 이거는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시면 네, 이거는 또 로컬마다 발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네. 외국물을 많이 드셨어요. 많이 네. 드셨네요. 예, 물을 거의 많이 문장으로 구사 못하죠. 그 영화를 보면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정말 이 생존하기 위한 아주 정말 눈물 나는 싸움이 막 벌어지는데 그만큼 우주는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유일하게 태양계 그 가운데서도 지구라는 행성에서만 유독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아주 적당한 조건이 발달을 한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가운데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자전축. 자전축. 자전축 23.5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왜요? 자전축이 만약에 0도다. 23.5도가 아니면 한쪽은 완전히 타 죽는 거고. 네. 한쪽은 하루에? 네. 완전히 얼어 죽는. 그왜 어떤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 이것도 그래비티인가 봐요. 그래비티 영화를 보면 어느 행성에 딱 불시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행성은 이렇게 해가 뜨면 다 타 죽고 해가 안 뜨면 다 얼어 죽고 이런 장면 혹시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뭐 화성. 마션. 마션. 그런가 보다. 마션이다 마션. 네. 마션에서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 지금 지난주까지도 더 죽을 뻔했죠. 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 있었죠. 온도가 죽진 않았어. 그래도 이 온도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온도인 거예요. 23.5도가 23.5도가 아니 23.5도는 자전축의 그러니까 기울기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자전축 23.5도 때문에 온도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네. 있는 온도를 만드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0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 계절의 변화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만약에 전혀 자전축이 1도도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라면 극지방, 그러니까 이 극지방은 태양빛을 거의 이 0도에 가까운 기울기로만 받게 돼요. 아주 비스듬히. 그러니까 그냥 태양빛이 지면에 닿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 땅덩어리 그 지방은 땅덩어리가 전혀 데워질 수가 없는 거죠. 1년 내내. 네, 1년 내내 아주 차가운 거죠. 음. 반면에 적도 지방은 태양빛을 90도 직각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계속해서 이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니까 온도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는 계속 다 타 죽는 거고, 그다음에 극지방에서는 계속
얼어 죽는 거고.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23.5도가 딱 정확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극지방에서도 적당하게 이 태양빛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 계절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이 받게 되는 태양 이 에너지를 받게 되는 각도가 바뀌는 거죠. 네, 좋네요. 23.5도. 네. 23.5도가 거의 뭐 신의 축 신의 축이라고 부를 만큼 절묘한 더 돼도 안 되고 덜 돼도 0.5도 안 안, 되는 더 0.5라도 더 왔다 갔다 해서는 네. 안 된다. 안 되는 네. 거죠. 뭐 엄청난 인간들이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몰살하거나 저도 예전에 영화를 봤던데 슈퍼맨이 그 자전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네요. 만화 영화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엄청난 상상력이죠. 그게 바로 23.5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슈퍼맨의 노력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다 죽어요, 네. 다 죽어. 네. 또 어떤 게 있냐? 네. 온실 효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아까 우리 녹음할 때 이거 간단하게 하고 끝난다 그래가지고 맞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네. 오늘 여기 잠깐 끊고 가죠. 좋습니다. 끊고 갈까요? 네, 온실 효과 온실 다음에 효과 다음에 온실 효과. 온실 효과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게 그러니까 우주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져 있는지, 특별히 이 지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큰 그림에서 그 폭발력과 힘과 폭발하는 힘과 중력이 정교한 그게 있었다. 네. 조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지구의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설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아까는 우주의 조건이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 이번에는 지구의 조건이 이렇게 갖춰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또 지구의 조건에 네.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아쉽지만,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쉽다.